수능에 필요한 기초개념 총정리, 수능 기출문제와 함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트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A 플러스 B분의 A, B 이런 꼴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C였다 라고 한다면 뭘 취해주면 된다? 역수를 취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결국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식들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나열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올드한 예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마이너스 1의 n승의 경우에는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겠죠. 또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 a의 n제곱근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놈도 이렇게 찢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꼬라지가 n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여기도 n 더하기 n 플러스 1로 쓰면 이렇게 해서 찢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트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찢어서 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나열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차수열은 교육과정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등장을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정화식 수열에서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출제할 수는 있으므로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빼기 꼴로 나누고 쭉 나열해서 쓰다 보면 더하면 이렇게 다 없어지는 축차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정리가 돼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요, 갑자기 로그를 취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쉽게 푼다는 건 뭐냐면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요, 문제를 보고 나서 바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보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끝까지 읽어야 되고요. 구하라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 난이도를 바꾸는 방식이 가하고 나를 바꿔주면 문제풀이가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성질,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수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등호가 2개 이상 나오는 수식의 경우에는 는 K라고 쓰는데 여기 K가 있기 때문에 는 P라고 써주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리를 해주면은요, 빼기는 나누기고, 여기 봤더니 엎어진 하트가 엎어진 꼬라지죠.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C분의 1제곱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K가 P의 C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5도 P의 B분의 1제곱, 그 다음 3도 P의 A분의 1제곱인데 여기서 출제자가 또 가르쳐 준 거는 2A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 양변 제곱하듯이 2분의 1제곱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곱해질 거고요. 요놈은 더하기입니다. 그럼 지수끼리의 더하기는 결국 밑이 같은 애들끼리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을 곱하면 우리는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K 제곱해서 답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 판단, 습관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 풀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꿀팁들 자기 걸로 체화한 다음에, 만약에 꿀팁 5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5개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한 문제당 2분씩을 아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킬러 문제 풀 수 있는 10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해석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강의 한 번에 끝낼 생각 하지 말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최소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꿈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도 요즘에 밤에 이렇게 잠깐 깰 때도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 온 신경을 여기다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몰랐던 해석들도 가능해지고요. 문제들 사이에 연결고리들도 찾고 있거든요. 이런 노하우 모두 다 공개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고 서로 응원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분수 문제입니다. 꼬라지는 항상 여기가 작은 놈이고요. 여기가 큰 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이쪽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 꼬라지로 계산할 때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부분분수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 꿀팁들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A6하고 A8하고는 같을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A8은 A6-1인데 저게 두 개가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관련해 가지고는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AN은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것 하고요. 이 N의 개수가 누구냐면 공차입니다. 공차.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A6 플러스 A8은 0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차 중앙 이용해서 A7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AN을 여기서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7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N 빼기 7이라고 쓰면 될까요? 그리고 N의 개수는 누구였다? 공차였기 때문에 AN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두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이야 이거 부분분수 정리해서 이제 풀어가면 될 거고 그래서 나머지 계산 연습은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미적분 위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형들 자체가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꼭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따라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에 출제됐던 개념들을 가지고 수원수투 파트에 적용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따라와 오면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런 것들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수식이 무섭게 생겼는데요. 곱하기 꼴이면 뭘 생각한다? 부분 분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SK 빼기 SK 플러스 1 빼기 SK는 A의 K 플러스 1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약분이 되면서 날아가면서 굉장히 단순한 식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열해 가면서 풀면 되겠죠. 또 나열해 가면서 푸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암산하면서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 안 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제시해 주겠습니다. K에 1을 대입하면 S1분의 1, S2분의 1이 되겠죠. 자, 더하기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돼서 이렇게 하나 없어졌죠. 그럼 앞에 플러스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하나가 남으니까 K에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S1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부분분수 관련해서 또 꿀팁 하나 가르쳐주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방금도 이렇게 몇 개를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러면 1차이죠. 그러면 수식이 한 개씩 차이가 나서 사라지고요. 만약에 여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면 항수가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경우라면 항수 차이가 숫자 차이가 3차이가 나죠. 그래서 3개가 남게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걸 또 헷갈려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2n 빼기 1분의 2n 빼기 1, 2n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했는데 그럼 선생님 이것도 2차이 나니까 2개씩 남지 않을까요? 하는데 얘네들은 홀수들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1개씩 남게 됩니다. 이런 걸 뭐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한번 있었구나 한번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해설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 내용들 듣기 싫어도
어느 순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닮음,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뭐 닮음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추가해서 뭐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길이비,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길이비, 뭐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이다.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막연히 닮음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함수하고 연계돼서 출제가 됩니다. 뭐 도형으로 직접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함수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핵심 포인트만 찍어내서 뽑아내면 문제풀이가 쉬우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도형을 안 주어준 경우에 함수의 그래프도 안 준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요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이거의 공통점은 여기에 x좌표가 같죠. x좌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x좌표가 a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x좌표가 또 b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y절편에서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방금 보다시피 이 길이 비율하고 이 길이 비율은 이 길이 비율하고 이 길이 비율하고 같다는 거를 단순화해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거 시험장에서 못 보면 어떡해요? 못 보면 그냥 수식 써서 풀면 됩니다. 최대한 이거를 여러분들 체화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쾌쾌한 문제가 또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비슷하게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드한 문제라도 조금 보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요놈에서 요놈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는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끼리 빼야 되고 이놈끼리 빼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밑을 동일하게 만들려면은요, 여기서 여기를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하면 되고요. 여기를 또 제곱하면 여기도 제곱하는 수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꿀팁 자체가요. 로그 a의 b가 있다면 로그 a의 n제곱은 b의 n제곱 이렇게 바꾸면 미수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그냥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수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해두면 문제풀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려 21번유의 문항이지만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보면 미지수가 몇 개냐, a와 b와 m 미지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수식 3개를 찾아내야 되고요, 아니면 뭐 관계식 3개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요, AB의 길이하고 이 길이의 B,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놈만 이렇게 딱 판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1대 4였으니까 이쪽 부분만 파내면 1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수선을 떨어뜨려 보면 여기도 길이 B가 1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이쪽 길이는 3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A점의 좌표가 4A,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P를 이용을 해서 이 M에 대한 수식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또 여기서 CQ랑 AB의 길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AB의 길이와 CQ의 길이를 얘기했지만 나는 이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길이가 2의 A제곱이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은 또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3으로 나눈 다음에 4를 곱해주면 이 길이가 돼서 이 길이는 3분의 4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길이의 3배가 이 길이였다면 이 길이의 3배는 또 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 3배 하게 되면 요놈의 길이가 4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정리하게 되면 2의 A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는 결국 B가 뭐가 된다? A 플러스 2가 된다는 또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 P점의 좌표 찾았고요. Q점의 좌표 찾았으니까 또 PQ의 기울기 하나 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방금 AP 기울기 구했죠. 이 기울기는 M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니까 두 개의 기울기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가 됩니다.
나머지 계산 부분 쉽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유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유형별로 정리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마지막까지 계산하는 연습은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뭐 힌트 하나 주자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계산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 이 정도는 필수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어디에서 또 많이 쓰이냐? 이런 수식 많이 쓰이거든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한방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까지 쓸 수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세제곱식 이놈 두 개 또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전개식도 기억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곱셈 공식 뭐 굳이 암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저 정도는 정말 꿈에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면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우리는 합차를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차를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수식이 써지고요. 구하라 해서 썼더니 일단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네하고 관계가요, r 세제곱을 곱하면 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놈에서 이놈도 r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하라가 뭐다? r의 6제곱입니다. 보통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n을 직접 a4를 구하려고 하고 a3 구해야만, 숫자를 직접 구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뭐 그럴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수식 간의 관계를 찾아내서 계산을 최소화. 선생님, 저는 계산 실수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풀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7월 말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수능에서 96점 받은 학생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계산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산 실수를 안 하려면은 계산을 최소화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계산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수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식들을 조금 건너뛰고요. 그러면서 계산을 최소화하니까 계산 실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미적분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곡선의 길이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수식의 문제에서는 결국 이 전체가 또 뭐의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루트가 있는 상태의 합성함수의 경우에 적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 전개 한번 한 다음에 플러스 1까지 해주면 이게 다시 요 놈의 제곱이 된다 해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또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으로 연결되는 루트에서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확 무너지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류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수학 대비해서 300문제 정도 제공했었는데요. 아마 거의 다 여기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 제공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자, 구하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AB 더하기 AD를 물어봤으면 이 길이를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또 A, B, D의 넓이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A 곱하기 B에 대한 수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공통변이 BD가 되는데 여기서 이 길이 가르쳐 줬고 이 길이 가르쳐 줬고 각도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BD의 제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각 BAD를 하게 되면 방금 BD의 제곱이 나오니까 우리는 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A 곱하기 B 알았죠. 그럼 이거 2배 해서 더하면 여기가 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라는 사실 문제고요. 그렇게 접근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순서상 개수 구하기, 2010년 중반대, 2015년, 16년 이때 격자점 개수 구하기 문제가 30번 킬러 문제로 등장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고요. 요즘에는 또 엄청 복잡한 수식 써놓고 이게 자연수가 되는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순서상 개수 구하기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수 또는 배수를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함수에서
어떤 격자점 개수색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정수, 정수인 점들 위주로 개수를 세가면 됩니다. 만약에 뭐 y는 2의 x제곱 위의 점들을 물어봤다면 1,2 한번 찍어주고요. 모는 종이 그리십시오. 시험장에서 모는 종이 그려서 1,2, 2,4 정도 찍어 놓고요. 이 상황에서 뭔가를 접근해가면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산할 필요는 없고요. 수식들 한꺼번에 다 써놓은 다음에 수식들 사이의 관계들 찾아가면서 방정식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특히나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7번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계산해서 말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접점의 좌표가 알파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알파는 내가 쓴 알파잖아요. 그럼 문제풀이에서는 알파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적용한 어떤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없애놓고 즉 문자를 통일시켜 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풀이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겁니다. 자, 부정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상 개수 구하기 문제에 등장하는 부정방정식인데요. 이 부정방정식은 이 내용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또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다 이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보다시피 여기에서 곱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습관이 중요한데요.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공통인수는 묶어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걸 전개해서 풀면 안 되고요. 학생들은 아까 곱셈 공식 보니까 전개가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전개해 놓고 보면 풀 문제도 안 풀리니까 습관적으로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주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A와 B가 유리수 조건과 실수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 0은 정수고요. 또 이 정수는 유리수거든요. 근데 이 루트 3은 무리수죠. 근데 등식을 만족하려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같아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B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나왔더니 A가 0이 나오죠. 뭐 복소수도 특별히 여기는 이제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출제가 될 거고요. 여기 절대값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절대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부터 하죠? 0보다 크다, 작다, 어떻게 하지? 여기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값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언제나 0 이상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절대값은 0 이상이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해두고요. 조금 이따 또 이게 어떻게 적용돼서 풀리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m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50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막 시그마 k 공식으로 바꿔서 풀려고 하는데요.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쓰면 됩니다. 여기서 전개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하지 말고 n 곱하기 2m 플러스 n 빼기 1은 뭐 양변에 2를 곱해줘서요. 100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나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곱해서 순서상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학생들이 대부분 1 곱하기 100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곱하기 몇부터 생각하자? 10 곱하기 10부터 생각을 합시다. 제곱수는 항상 문제에 출제될 때 같은 수가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100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또 10이어야 되니까 m이 너무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10은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100의 약수 중에 10보다 작은 애는 5가 되고요. 여기는 또 20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 찾게 될 거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선생님, 순서상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구하라가 n 플러스 n인지 n 플러스 n의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풀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하지 말고요. 구하라 먼저 보고 다시 세팅을 하십시오.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최소한 이게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인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공차가 등차 수열 합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2분의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썼던 거고요. 구하라가 여기서 이제 m하고 n이 자연수죠. m이 자연수니까 또 n 항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n이 유리수는 아니죠. 유리수는 맞죠. 근데 자연수인 유리수인 거죠.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를 떠올려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요. 14번 문제. 여기서도 말린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힌트들 조금 주고 가겠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x 세제곱꼴 하고요. ax-알파의 세제곱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꼴 하고요. 2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상수항이 있는 경우, 상수항 가지고는 왜 생각 안 해요? 안 하죠. 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살짝 덮어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차항의 개수가 없는 3차 함수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기함수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는 0,1에 대한 점대칭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렸는데요.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비례관계 때문에 요놈이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설명을 제가 안 했네요. 자, 함수 추론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로 고민할 게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알고 있는 부분. 누구? 지금 이놈은 x가 2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이놈을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요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생각해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했는데 2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교점이 3개니까 여기도 교점이 아래도 조금 아래도 위도 조금 아래도 결국은 계속 9개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점이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뭔가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2,9였고 또 b,9거든요. 이제 이런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고요. 대칭축을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2하고 b, 그러니까 여기 2하고 b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라인이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이런 부분들, 극값 갖는 부분에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어떨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계속 그대로 3개인 점들이 존나 많으니까 이때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살짝 더 내려놓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면 9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 주면 된다?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x 1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할 건데 이게 극값 갖는 그래프가 여기가 2인 경우에 극값 갖는 x값의 차이가 2인 경우에 이 비율은 원래 몇 대 몇이냐면요 1대 2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길이가 4예요. 이것도 나중에 강의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8이에요. 왜? 최고차의 개수가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3참수 추론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결국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또 b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좌표가 2분의 b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전개할 필요 없이 이 수식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2 대입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전개하지 말고 공통인수 나오면 묶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해석. 정말 함수의 그래프는 해석이 다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아까 설명했던 그 3차 함수들 종류별로 나중에 다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요 시험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까워서 많이 숨겼었는데 그거 그냥 다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까지 겁나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절대값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야 A가 10보다 커? 작아? 고민부터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절대값은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면 얘가 최소값 0을 갖는 경우를 생각하면 요 놈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B는 맥시멈 얼마밖에 안 된다? B는 커봤자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 물어봤으면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B가 1이냐 B가 2냐로만 분류하고 그렇게 풀어버리면 저게 또 사라지거든요. 그럼 절대값 부분은 겁나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문제 풀이가 쉬워지죠. 절대값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소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소수라고 하기보다는 제곱수가 안 되는 경우로 분류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6에 뭐 n분의 12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은 소수는 아니니까 저기를 소수 곱하기 소수라고 조금 바꿔서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 숫자 수식을 머시기 플러스 여기가 숫자만 남기고 어떤 수식 이렇게 써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면요. 이놈의 수식이 숫자에 뭐가 되면 된다? 약수가 되는 경우에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걸 물을 때 자연수냐를 묻는 경우가 있고 정수냐고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정수냐고 물을 때는 부호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꼬라지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는 소수 곱하기 소수의 지수꼴로 일단 바꿔주면 되고 지수 부분이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분수가 나오면 자연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문제를 여러 번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XX 같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한 문제인데 자,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은요, 결국 어떤 수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출제자가 구하라고 한 것에 입을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은 밑변환 공식을 쓰면 로그 2의 n으로 분모로 내려갈 수 있고 여기에 5만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약수가 돼야 되니까 5의 약수는 1 또는 5밖에 없죠. 그래서 로그 2의 n이 1 또는 5가 되는 n값만 찾아주면 된다라고 풀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뭐 별의 별 생각을 다 하죠. 5를 막 n에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5를 또 올려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문제를 편하게 푸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등차 수열을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공차가 자연수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또 절대값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더하기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둘 다 그냥 절대값을 없애게 되면 am하고 am 플러스 3이 같아야 되는데 당연히 am 플러스 3이 큰데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고 한쪽은 그냥 나와서 결국 am 더하기 3은 0이 된다. 최근에 등차수열 관련해서 이런 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한쪽만 절대값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 문제처럼 두 쪽에 절대값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출제자가 겁나 착하게 요 수식을 바로 써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하나씩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 가르쳐 줬으니까 첫째 항 관련해서 수식 썼고요.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자연수다? 공차가 자연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듯이 문제에서의 주인공은 출제자가 구하라고 하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럼 D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D에 대한 수식 정리를 해야 되고요. D에 대한 수식 정리했는데 여기가 숫자가 나왔고 수식이 나왔으면 무슨 관계다? 약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 보면은요. 여기서 시그마가 주어졌다고 해서 등차수열 합공식 써놓고 문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자연수 D의 관계를 찾아내면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케이스를 써두고 그냥 더해봐서 SN을 그냥 구해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애들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식화하는 거, 물론 어떤 경우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수원 수투 파트, 수열 이런 파트에서는 수식화하는 것보다 노가다 계산이 빠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노가다 계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수식, 방금 뭐 수식분의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런 수식을 주면은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수식을 만족한다. 이거는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놈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은 x의 n제곱근 문제라서 n이 짝수냐, 홀수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fx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이하다? 해가 2개 이하다. 없을 수도 있고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밑에 종합적 판단을 해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데 각각은 충근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해가 총 몇 개다? 알파, 베타, 총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놈에서의 해는 한 개 또는 뭐 x의 n제곱은 64니까 한 개 또는 2개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근데 알파, 베타 여기서 여기도 해 2개. 그러니까 여기서 해 2개. 그러니까 n은 짝수 당첨. 또 fx는 해 2개 나와야 된다. 그럼 요 2개랑 요 2개가 일치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64를 풀어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이다. n은 무슨 수다? 짝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fx도 수식이 요거에 관련된 수식이니까 이걸 해로 갖는 수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64의 n분의 1제곱 x-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그럼 얘네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죠. 대칭축이 어디 있다? 대칭축이 x는 0이 대칭축이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다? x에 0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을 다시 정리하면 64의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뭐 요 놈을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거고 얘는 다시 2의 6제곱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고 n은 12의 약수 중에 누구여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하면 뭐 문제풀이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a의 n제곱근 중 살포시 x라고 쓸 거고요. 이 x는 정수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념적 사고를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뭘로 바꾸자? 수식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n번 곱했더니 m의 12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x가 정수니까 x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m의 n분의 12제곱을 쓰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m이 소수 곱하기 소수꼴이었으면 결국 이 n은 12의 약수가 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m이 제곱수가 되면 n분의 24 이렇게 바뀔 테니까 24의 약수를 찾으면 될 거고요. 세제곱식이면 n의 n분의 36이 될 테니까 36의 약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개념적 사고, 문제를 읽자마자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를 물어본다? 그럼 약수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 몰라서 감을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 분량의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떠들고 있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힘듦 정도는 그냥 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약간 제가 이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 점수가 다 좋으면 좋겠는데 가끔 결과가 안 좋은 학생들도 있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년 그렇거든요. 근데 최소한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해서 올해 좀 일찍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노하우 다 줘서
모든 학생들이 점수 다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건 또 불가능하겠죠. 뭐 어차피 9등급제에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많은 학생들 점수 올릴 수 있도록 이 한 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자, 수의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일단 실수의 정의입니다.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인 수가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기 뒤에 2차 방정식 관련해서 근해 공식, 판별식 그 부분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무리수하고 유리수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유리수는 어떻게? A분의 B꼴로 표현돼야 되는데, A와 B는, 일단 A는 0이면 안 되죠, 분모는. 그리고 B가 있는데 얘네는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B는 0이어도 상관없죠. 분모만 0이 안 되니까 이게 유리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의 분류하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저도 이 문제 참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되게 멍청하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 역시도 기본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웠죠.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자, 얘를 정수가 된다니까 는 K라고 놓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을 좀 바라보면 이쪽이 무슨 수냐면 이쪽은 유리수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러면 등호니까 이쪽도 유리수여야겠죠. 그러면 이 K가 만약에 이 2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 2가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오른쪽은 무슨 수가 돼요? 유리수가 안 되고 무리수가 되죠.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리수가 돼야 되니까, 유리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 K는 뭐다? 2의 배수가 돼야겠죠. 자, 또 이쪽을 보면 분모가 훨씬 크거든요. 분모가 훨씬 크죠. 그러면 이쪽도 뭐가 돼야 된다? 분수꼴이 나와야 돼, 분수꼴이. 그러면 갑자기 8에 이렇게 지수꼴로 써졌는데 이게 분수꼴로 되고 싶다면 결국은 역수가 써져야 된다는 얘기고, 역수로 쓰기 위해서는 K가 무슨 수면 된다?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죠. 그럼 저 K 대신에 마이너스 2, 4, 6, 8 대입해서 우리는 N값 찾아버리면 끝납니다. 아니면 헷갈리면은요, 또 3분의 4n 플러스 16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 거니까 역수가 취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8에 2분의 2, 또 8에 2분의 4, 또 8에 2분의 6, 또 8에 2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써줘 가면 방정식 몇 개만 풀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게 푸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저도 이거를 유리수, 무리수로 나눠서 고민을 안 해가지고 좀 창피하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렇게 푸니까 굉장히 쉽게 풀리네요. 자, 오늘은 자연수 분류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수의 개수에 의한 분류는 1은 그냥 1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수는 1밖에 없고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는 2, 3, 5, 7, 뭐 11, 13, 17, 19 뭐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될 거고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뒤 페이지에 아마 있긴 할 건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 얘는 무슨 수다? 제곱수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뭐 생각나는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n번째 홀수까지 합은 뭐다? 여기까지는 1, 4, 9, 16, 25 n번째 홀수까지 합은 n제곱입니다. 뭐 그것도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의 배수의 특징은 1회짜리 수가 0, 2, 4, 6, 8인 수고요. 5의 배수인 숫자는 0, 5. 왜 1회짜리 숫자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뭐 A, B, C, D라는 숫자가 있으면은요, 얘는 A, B, C 곱하기 10 플러스 D거든요. 이 10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1의 자릿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의 배수 생각을 할 때는요, A, B 곱하기 100.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즉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10C 플러스 D 부분이 4의 배수면 어차피 여기는 4의 배수였으니까. 그럼 마찬가지 8의 배수는 어디까지? A 곱하기 1000 플러스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D 해가지고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d 부분이 8의 배수면 8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그 문제 출제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3의 배수의 특징은요. 1000a 100b 10c 플러스 d라고 되면 여기서 한 개를 빼고 여기서 한 개를 빼고 여기도 한 개를 빼면 999a 99b 9c다 보니까 9로 묶어놓고 보면 111a 11b c 써진 다음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써지니까 여기는 9의 배수죠. 9의 배수니까 3의 배수죠. 그러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각 자리의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6의 배수는요. 6은 뭐 곱하기 뭐다? 2 곱하기 3이죠. 2의 배수이기도 하고 우리는 나중에 뭐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은 뭐뭐 하고 또는 동시에 라는 말이 나오면 곱의 법칙을 생각을 해서 곱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곱하기 3이다 보니까 2의 배수의 특징도 갖고 있어야 되고 3의 배수의 특징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의 숫자가 0, 2, 4, 6, 8인 경우에 6의 배수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약수는요. 한 방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수의 m제곱, 소수의 n제곱 이렇게 됐으면 1, 0제곱이죠. a의 0이라고 쓰겠습니다. a의 1제곱, a의 제곱, 점점점, a의 m제곱. 마찬가지로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제곱, 점점점, b의 n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표 딱 그려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표 한 칸당 약수 한 개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맨 마지막까지 세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몇 개냐? n 플러스 한 개거든요. 여기는 n 플러스 한 개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놈 곱하기 이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합은 첫 번째 줄을 이놈의 합을 뭐 sm이라고 해보면은요. 첫 번째 줄은 sm, 두 번째 줄은 b 곱하기 sm, 세 번째 줄은 b제곱 곱하기 sm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싸그리 다 더하면 sm으로 묶어주면 결국 이놈들 다 더해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놈들 더하고 이놈들 더한 거 곱해주면 된다. 3개짜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약수의 곱은 아직 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약수의 곱은 당연한 게 여러분들 꼬꼬마 시절에 6의 약수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그래서 1, 2, 3, 6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두 개를 곱해서 6이 나오는 숫자를 찾는 거죠. 그럼 이 표에서도요. 첫 번째 칸이랑 마지막 번째 칸 곱하면 원래 자기 자신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하고 또 이놈 한 칸 앞으로 온 이놈을 곱하면 또 이놈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이놈 곱하기 이놈을 몇 번 곱하면 된다?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이 써진 거겠죠.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야 된다. 그럼 이게 홀수가 될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홀수가 두 숫자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요.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m하고 n이 무슨 수여야 되냐면 둘 다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m하고 n이 짝수니까 예를 들면 m은 2p, n은 2q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요.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지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수라면 약수의 개수는 홀수가 된다. 여러분 또 꼬꼬마 시절에 아마 이렇게 고난도 문제, 창의력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뭐 문을 열고 지나갔다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배수의 문을 열고 지나갔는데 문이 계속 열려 있다 또는 닫혀 있다. 이런 류의 문제 푼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게 결국 제곱수인 경우에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요. 36의 약수 뭐 9개 다 구해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약수가 홀수게 나왔네요. 얘 제곱수 맞죠? 자, 마이너스 1에 어쩌고 저쩌고는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곱수하고요. 약수 중에서 제곱수가 아닌 수로 분류한 다음에 덩어리로 써놓고 한꺼번에 계산해주면 됩니다. 더하기는 어디에? 로그
여기다 곱해주면 되고, 여기 제곱수들은 제곱수들이 들어갈 때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제곱수를 위에다 쓰고 제곱수가 아닌 수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겠죠. 약수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곱해서 1차이가 나는 수는 유리화는 역수는 결국 부호만 바꾸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참 팁 아닌 팁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역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곱해서 차이를 봤더니 1이거든요. 그래서 7 루트 48이 되겠죠. 그럼 두 개 더하라니까 7 곱하기 2, 두 개 빼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48, 2 약분하고 뭐 정리해주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팁 아닌 팁인 겁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그럼 이거는 뭐 ND, 뭐 아니면 A1D 이렇게, A1K, 아니면 뭐 DK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공통 수식 묶어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곱해서 1차이니까 요놈은 정리하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1차이니까 결국 앞에 한 개 남고 뒤에 뭐 한 개 남고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문제가 풀리겠네요. 도형, 특히나 코사인 법칙 관련해서 코사인 법칙 두 번에서 문제 풀다가 말려가지고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직각삼각형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선이 있으면 평행선을 한꺼번에 가로지르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각하고 이 각은 동의각이 될 거고요. 이 각하고 이 각의 관계는 억각,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은 막곡지각 해서 알파, 베타, 감마는 모두 다 같습니다. 자, 평행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자, 이게 고정이 된 한 변이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삼각형, 늘어지는 삼각형, 이 삼각형들의 넓이는 모두 다 같습니다. 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거리는 항상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넓이는 모두 다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수도 파트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기 삼각함수 극한, 미적분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외곽인데 두 내각의 합은 이쪽의 외곽의 합하고 같다. 이거 두 개, 이거까지 세 개 더하면 180도죠. 근데 여기도 180도죠. 그럼 이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외곽 잘 생각 안 납니다.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잘 생각 안 나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가 평행했으니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또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은 A에서 대변에 수선을 떨어뜨리면 되고,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서 이 길이를 R이라고 했으면 이쪽 길이는 2분의 R이 될 거고요. 빗변하고 밑변의 관계식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정리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또 보이면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얘랑 평행했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억각이죠. 자, 두 번째는요, 왜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긋다 보면 이쪽 삼각형 하고요, 이쪽 삼각형은 또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각이 같아요, 세타로. 그러면 또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얼마예요? 여기가 2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3세타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구한 다음에 탄젠트 2세타 계산해서 한번 구하고요. 또 탄젠트 세타 더하기 2세타에서 탄젠트 3세타 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결국은 여기 2세타가 바로 있고요. 직각삼각형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었고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OA 길이가 4분의 5면 AP 길이도 4분의 5인 걸 찾을 수 있거든요. 높이는 1이었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이쪽 길이가 4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걸 바로 찾을 수 있고요. 탄젠트 2세타도 3분의 4임을 한 방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
공통 외접선 이렇게 나오면 각을 이등분한다. 정말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삼각형에서 외곽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평행선에서 모두 억각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기억하다 보면 문제풀이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도형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도형의 특징에서 맨날 출제되는 것들, 걔네가 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보조선 막 이렇게 긋다가 얻어 걸리는 식으로 문제 안 풀고요. 정말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자, 이번에는 마름모라고 했네요. 외곽 먼저 하려고 여기다 넣었지만 사실 이 문제가 마름모로 갔어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마름모는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전체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쪽 각도는 2분의 세타고요. 여기도 2분의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했네요. 3도 극. 자, 삼각함수 도형 극한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각입니다. 각. 뭐 요즘 또 응용돼가지고 세타가 0으로 갈 때만 출제가 안 되고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뭐 세타가 3분의 파이로 갈 때, 6분의 파이로 갈 때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공통인 각들을 구할 수 있는 각도를 먼저 구하고 문제풀이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2분의 세타죠. 그럼 여기도 세타였죠. 그러면 이 길이는 또 얼마냐면 이 길이가 1이죠. 마름모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가 세타면은요.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또 세타거든요. 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구하면 되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또 아까 얼마였냐면 2분의 세타였죠. 그럼 여기가 세타가 아니고 2분의 세타네요. 어쩐지 제가 좀 이상해서 방금 좀 머뭇거렸는데 여기가 2분의 세타네요. 각을 먼저 구했으면 그럼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에 대한 사인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고요. 또 이게 2분의 세타니까 이 길이 알면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곱하면 또 이 길이 나오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요. 여기가 몇 세타? 여기가 이제 2세타가 되겠죠. 그럼 또 여기는 또 3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또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1대 2대 3이 됩니다. 물론 극한 취했을 때 얘기라서 이 부분도 나중에 꿀팁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또 이 길이하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A라고 두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세타 3세타. 그럼 이게 또 3분의 A가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 이 넓이는 A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사인 2세타 곱하기 앞에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 길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 길이 A라고 하면은요.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또 요놈이랑 외접선이니까 여기 중심까지 연결하면 여기서 수선 떨어뜨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합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또 수직이죠. 그럼 여기는 또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 1이라서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A를 또 대입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꿀팁들 다 가르쳐 줄 테니까요.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십시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는 이 꼭지각에서요. 항상 이쪽 변에 수선 떨어뜨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놈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놈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저 위에 꼭지점에서 수선 떨어뜨려서 이쪽 수직 이등분 한다. 이것들 기억하면 될 거고요. 또 하나,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내려면 이 점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언제나 다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쉬워질 거고요. 뭐 이 부분은
기하와 벡터 푸는 학생들이 이게 또 편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게 공간상에서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그 두 점에 대해서 뭐 법선 벡터 해가지고 평면을 찾아내면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점들로부터 다 같은 점들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A, B가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도 6이었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이쪽은 4가 되겠죠. 그럼 이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일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딱 떨어뜨리게 되면 BD의 길이가 15라서 이쪽 길이가요 2분의 루트 15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는 12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또 이쪽 길이 루트 15, 이 길이 4 알았으니까 이 길이는 여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 학생들이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또 이 길이의 제곱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코사인 법칙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 한번 써서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이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도 그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요. 여기 이제 수직이 되겠죠.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8대 1이니까요. 이쪽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AD 길이가 1이다 해서 뭐 풀 수도 있는데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됐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5에서 2분의 1 빼면 되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여기가 수직이니까 우리 BC 길이도 결국 피타고라스로 한번 구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이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 하면은 또 이 길이가 나오죠. 그럼 이 길이가 또 6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 길이 6 나왔고요. 여기 2분의 1이었고요. 여기 길이는 또 4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길이 6이니까 여기서 또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요. 이만큼의 길이는 또 3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 길이를 뭐 8K라고 두면은요. 여기서 또 각도가 8분의 1이라 했으니까 밑번은 또 K가 되겠죠. 그럼 K, 8K, 그 다음에 여기는 4, 3 하니까 또 피타고라스 한번 쓰면 이 길이 또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K값 찾고 K값 찾았으면 뭐 D2의 길이는 8K가 되니까 뭐 여기서는 저거 한 번도 안 쓰고요. 코사인 법칙 한 번도 안 쓰고 구할 수도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도형, 두려움 갖지 말고 보이는 대로 직각삼각형 있으면 직각삼각형 이용한 문제풀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한 문제풀이도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그것도 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자료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올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만 오십시오. 자, 이 문제도요. A에 가깝냐 B에 가깝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이 A, B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만나는 이 점들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요. 함수가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점이 있거든요. 근데 1, 3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 사이가 보통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고 중간 거는 뭐 미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며느리도 모르는 거라서 실제로 함수를 다 구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길이비 3대 4대 5, 12대 5대 13, 그 다음에 뭐 15대 8대 17, 뭐 이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기 주관식 문제 출제될 경우에는 정수비가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수비는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으로요.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라서 여기서 수선 떨어뜨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이 길이도 1이 되니까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써보면 이 길이가 루트 3이 돼서 1대 2대 루트 3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입니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요, 이거 정삼각형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수선 떨어뜨려서 여기 이만큼은 주기가 될 거고요. 주기의 절반만큼이 이만큼인데 또 탄젠트 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0,0을 지나는 이 탄젠트 함수의 경우에는 대칭성이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럼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겠죠.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했으면 이 길이의 절반만큼이 이만큼의 길이일 거고, 이 길이의 절반만큼이 또 이만큼의 길이일 거고요. 이 길이의 루트 3배가 이 길이니까 이 B점의 좌표를 찾았고요. B점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방정식 풀듯 A값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풀이 방법 알겠죠? 봐야 되는 부분들. 자, 또 그래프 두 개의 관계가 있으면요. 그래프 두 개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이 크기 차이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언제나 이 길이가 2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길이가 2니까 B에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 길이는 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또 B점의 좌표는 P, Q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읽고 풀다 보면, 여기 끝까지 안 읽고 풀다 보면은 막 신나가지고요. A점 막 설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끝까지 읽고 P, Q라고 설정을 해줬으니까 얘가 P, Q가 되고요. A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선생님, 그럼 저는 C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고요. 방정식 풀 때는 결국 미지수 개수를 줄여가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되도록 같은 함수 위의 점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A점의 좌표는 P 플러스 루트 3, Q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점 다 모두 다 이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Q는 로그 2의 4P, 또 Q 플러스 1은 로그 2의 4의 P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보수적으로 수식 쓴다며요. 미지수 개수 줄여야 되니까 이놈에서 이놈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이놈에서 이놈 뺐으면 밑이 동일했고 앞에 개수가 둘 다 1이었으므로 분수꼴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그 2에 이놈에서 이놈을 뺀 거니까 4P가 1로 써질 거고요. 여기는 4에 P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럼 4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놈이 이제 2가 돼야 되죠. 이놈이 2가 되니까 2P는 P 플러스 루트 3이니까 P는 얼마다? P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루트 3이면은요, 구하라가 또 여기서 Q가 아니고 2의 Q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를 뭘로 바꾸면 된다? 지수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2의 Q제곱은 4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구하라를 좀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막 또 Q 구했다, 여기다 막 대입했다, 푼다 이러는데 결국 관계들, 지수로 관계들까지 정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언제나 1,0을 지난다는 사실이고요. 결국 접선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접선보다 더 이렇게 눕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0일 때, 기울기 0일 때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자, 접선은요, 원의 중심에 항상 수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는 반지름 1이었고, 여기는 길이가 2죠. 그럼 여기가 몇 도다?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1대 2대 루트 3 길이비 따졌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30도죠. 그럼 여기는 30도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다. 그래서 이게 3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3분의 루트 3보다 작으면 교점은 5개가 생기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에 필요한 기초개념 설명과 함께 수능 기출문제들 한번 싹 다뤄봤거든요. 나머지 4개의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4개의 강의도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장시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제공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